비출레이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목적은 비춤이 목적이죠. 그죠? 비춤과 알아차림과 이걸 통해서 새로운 운용을 해내는 것이 센터의 의식의 성장, 수행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이 주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비출레이를 할 때 어떤 키워드를 가지면 이 키워드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나는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 나는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군.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나는 누구이냐는 거죠. 그죠? 나는 누구인가? 판단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판단이라는 어떤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나의 의식의 상태와 수준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에 지금 빠져 있고 무엇을 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제1법칙. 이 세상은 내 의식의 투사이다. 의식의 투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세상은 나라는 의식이 하고 있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이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해석을 지금 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리고 있는 나의 해석이 좀 더 의식의 질과 의식의 수준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해석을 좀 더 편안하고 자기를 위해서 잘된 해석을 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과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의식의 수준이 낮을수록 상황을 해석하는 그 판단해내는 그 힘이 너무 왜곡되고 부정적이고 시야가 좁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해석을 내리어서 그 해석을 밖으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해석을 했다는 걸 모르고 이 해석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밖으로 던져서 그 해석 속에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힘들다, 괴롭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판단이란 말이에요. 판단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이원성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이거냐,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나쁘냐, 높으냐, 낮으냐. 학교에 다니면 제일 먼저 초등학생이 되면 배우는 것이 이거 배웁니다. 판단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긴 것과 짧은 것을 골라라. 많은 것과 적은 것을 골라라.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숙제를 계속 내고 연습을 계속 시키고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딱 보면 요거 많고 요건 적고 딱 보면 좋은 거 나쁜 거 이걸 빨리 판단을 탁 내릴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려고 그러면 판단을 잘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움이 많아야 돼요. 배움이 많아야 된다. 배움이 많다는 것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불교나 노자의 도덕경이나
아니면 어떤 선도의 이야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 분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외부에 있는 그런 분별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책도 안 읽고 정보도 없고 별로 뭔가 이게 없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노자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제일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 시대에 도서관 관장을 했어요. 국가도서관에. 그 국가도서관의 모든 문서와 정보를 다 읽고 처리한 사람. 그래서 판단을 내리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움이 많은 사람이 판단을 잘 내립니다. 그런데 마치 이 수련을 하면서 판단은 그거 안 좋아. 배움 그거 별거 아니야. 책 안 읽어도 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크게 오류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집을 사더라도 아니면 시장에 가서 뭔가를 하더라도 정보를 어느 지역에서 얼마에 어떤 식으로 어느 아파트가 이걸 다양하게 뭐예요?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그 중에서 내한테 맞는 것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 판단을 딱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가 없어. 정보를 갖다가 옆에 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그걸 다 믿어버리는 거야. 아, 이 집 사면 좋다. 그래? 알았어. 삽부는 거야. 그러놓고 나중에 뭐예요? 막 원망하는 거야. 이런 게 어리석음이죠, 그죠? 그래서 판단을 내리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상을시 배움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판단을 잘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치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치유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상처나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그 호불호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뭐예요?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트라우마가 적다는 것은 무언가에 집착하는 힘이 작다는 거예요. 사물을 볼 때.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점점 더 쉽겠죠. 그런데 내가 돈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지 아니면 남자나 여자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지 상사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판단 내리기가 많이 어려워요.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배움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치유를 잘한 사람, 그 다음에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성 사고가 많이 발달한 사람. 지난번에 영항공이 이과와 문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학교에 다닐 때 배웁니다. 그러면 이과는 판단을 내리는 방식에 있어서 뭘 배우냐면 사실이 뭔가를 엄청 중요시합니다. 사실이 뭐야? 네 거 다 빼. 네 거 빼고 사실에 입각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자, 관찰이 중요해요. 관찰을 많이 해요. 관찰. 그러니까 내 거 빼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잘 보고 이 패턴을 가지고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서 룰과 원리를 만들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과의 공부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이과적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럼 문과에서는 뭘 중시해요? 사실보다는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는 무엇을 원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문과 공부는 뭐예요? 이게 철학, 이때까지 쭉 인간이 만들어 왔는 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서 나는 뭘 원하지?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문과라 그럽니다. 그래서 문과에서는
너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함과 목표와 방향성과 어떤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과적인 이게 없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방향이 있는지, 목표가 있는지 이건 안 하고 그냥 사실만 보고 그냥 따라간다.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배우는 게 어떤 식으로 다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문과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세계, 인공적인 세상을 문과라 그러고 자연적인 세상을 이과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문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만든 것을 가지고 이 제도, 법칙, 국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가치를 뒷받침해서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게 또 이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과에서 높은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은 다 문과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인문학적인 게 많이 유행하는 이유도 이런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과적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CEO든 대부분 문과예요. 인문계통이란 말이에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탁탁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과계통에서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적인 판단을 잘 못 내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하냐면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데 있지 대통령이 된다든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위치에는 잘 안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자, 판단을 낼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의 태도,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 마음가짐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판단을 잘 내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원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많이 해서 나중에 대리가 되고, 훈련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 대한 판단, 일에 대한 판단을 잘 내리면 과장이 돼. 또 거기다가 이제 좀 더 하면 부장이 되고, 이제 나중에 CEO로 올라가서 전체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되는 걸로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훈련이. 그런데 이런 일반 직장은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단을 잘 내리는 스타일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힘들어. 옛날에 LG인가 어디 왔던 한 사람 있었잖아. 차장님. 그 사람 차장인데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판단을 못 내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야. 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판단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와 이게 있다 그러면,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체를 보는 어떤 통찰을 가지고 통찰을 자꾸 키워요. 지혜를 키웁니다. 자꾸 현상을 보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꾸 확장된 시야를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꾸 새롭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사람, 해양공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판단하면 잘못 내리면 꽉 나가봅니다. 바로 망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탁 잘못 내려버리면. 그러면 일반 사람들 중에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왜 잘하냐면 이 사람들이 상황을 보는 통찰력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을 처리해내는 그런 신중성과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대할 때 자꾸 성찰하고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상황을 멀리 좀 내다봐요. 멀리 내다보면서 어떤 선택을 딱 내립니다. 그러면 이 선택이 또 새로운 방향으로 쫙 이렇게 크게 나간다 그러면,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딱 와버리면 약간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에요. 갑자기 왜 장사가 안 되지? 저 집에 저렇게 하네? 큰일 났다. 우리도 저래야지.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야, 저 사람들이 배민에다가 1등 올려놨네? 그래, 우리도 1등 올려야 되겠어. 이렇게 해가 1등 올렸는데 뭐예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클릭제가 하루에 많이 팔았는데 나중에 적자인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을 전체를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어떤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딱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장사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태도에 있어서 좀 그 한 사람은 약간 충동적이든지 아니면 뭐예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독단적인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좀 요렇게 해봐라. 이러면. 뭔 소리야? 내가 니보다 막 이렇게. 내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 알아서 다 하는 게 망해버린지. 그게. 그러니까 독단적이고 잘 듣지를 않아요. 이런 태도 자체가. 고집이 또 엄청 세! 한번 고집 부리면 자존심은 또 세가지고 절대 안 꺾으려고 그래. 그런데 장사는 그렇게 하면 망해버립니다. 손님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자존심 빨리 내려야 돼. 자존심 빨리 내려야 되는데 자존심 막 세워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만화방을 장사를 해보면 손님이 하루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온다 칩시다. 100명이 오면 한 10명은 질 안 좋은 손님들이 와. 한 10%, 20%가. 그런데 진짜 이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다루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걸 놓을 줄 알아야 돼. 내 고집을 놓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옳다는 걸 놓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뭔가 저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갖다가 내가 놓고 맞추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 영업을 하든 이 사회 속에서 성공합니다. 왜? 판단을 잘 내리는 거야. 왜냐하면 맞춰주는 게 결국 내한테 이득인 거야. 그런데 뭐 똥고집이 세요. 자존심은 또 얼마나 센지. 뭐 하나만 지적하면 막 띵 해가지고 막 두고 봐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다 싫어합니다. 딱 망하기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판단을 엄청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것은 내릴 때 옳고 그름, 좋고 나쁘고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아니면 현재 실현 가능한가 실현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이 있지. 좋고 나쁘고가 있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느냐면 좋고 나쁘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쁘고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옳음과 그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뭔가 이 판단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좋음과 싫음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없다는 뜻은 집착하지 마라는 뜻이지 좋음과 싫음을 판단 아예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옳다고 했어. 이번에는 내가 이게 좋다고 선택했어. 그런데 여기에 고정되지 마라 이 말이야. 집착하지 마라. 다음번에는 내가 저 사람이 좋다고 선택하더라도 그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A가 좋다고 매일 A하고 달라붙어가 있다 보면 망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A를 선택하기도 하고 B를 선택하기도 하고. 이제 그것을 할 줄 아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호불호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에 본인이 너무 집착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착되어 있는 그것이 고통이죠. 그죠? 우리가 부처님 표현대로 집착이 달라붙어 있는 게 고통이지, 옳고 그름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좋고 나쁘고 무슨 문제예요? 당연히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 거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되면 안 좋은 거 맞잖아요. 근데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원하는 게 달라져 버린 거야. 그러면 원하는 게 달라지는 순간 그때 좋았던 게 지금은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판단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떤 것에 많이 집착하고 있고 내 기준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내가 어떤 가치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내가 많이 빠져 있구나. 이런 기준이 더 중요하게 내가 방어하고 지키려고 하는구나. 가치를 마치 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국가관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래서 직장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헌신해. 뭐 이런 식의 우리는 그걸 갖다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갖다가 주변에서 부추깁니다. 국가가 주변에서 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직장에서 그걸 부추겨요. 그래야 직장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직장관이 아주 충실해. 상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더 거기에 또 매달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쭉 많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상황 하나를 판단을 내릴 때도 여러분 안에 많은 것들이 주르르 끌려 나옵니다.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이 목적이지 잘하느냐 못하느냐 선하냐 악하냐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서 목적이 이것이 돼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기준에 빠져버리고 가치에 빠져버리고 경험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경험이 좋은 경험이었어. 이 경험은 나쁜 경험이었어. 이 가치는 좋아. 이 가치는 나빠. 지금 이 기준은 아주 선한 거야. 이 기준은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알아차리라 이 말이에요. 알아차려서 집착과 기준과 가치와 경험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유연하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나가는 거예요. 적절성.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상황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적절성일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는 그냥 내 것을 좀 더 숙이는 게 적절성이 더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떨 때는 내가 외면할 때가 또 적절성일 수도 있고 그 적절성이라는 것을 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화살을 딱 쏘아서 딱 이렇게 관역에 여기에 정확하게 딱 맞는 거 적중 딱 이 적중하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적중이 여러분들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에너지를 낭비 없이 이렇게 하는 건데 상황이 일어났는데 내가 화살을 쏘았습니다. 판단을 내렸어요. 판단을 팍 내렸는데 관역이 이렇게 했는데 저 엉뚱한데 저다 틱 꽂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왜 저 쏘았어? 가만. 저쪽이 더 좋아. 아니면 자기가 화살을 쏘는데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당기는 어떤 힘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쏴버린 거야. 그러면 그것들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관역에서 빗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역을 잘 맞추는 사람은 이걸 잘 고려하는 거야. 다양한 정보를 잘 이렇게 흡수해서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 바람이 좀 다르다든가 온도가 좀 다르다든가 아니면 바깥에서 쏘느냐 안에서 쏘느냐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맹사수. 우리가 맹사수라 그러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삶을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럼 잘 살고 싶으면 훈련을 많이 해서 착착착 화살 쏠락하면 이 얼마나 많이 훈련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쏴보고 저렇게도 쏴보고 높이도 쏴보고 많은 훈련을 했는 사람이 적중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훈련도 별로 안 해놔놓고 적중 안 된다고 투덜투덜 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원성에서 우리는 훈련을 노력을 알려고 하는 것과 치유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이 노력된, 훈련된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에 맞는 어떤 판단을 할 힘을 길러야 되는데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고집대로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 판단이 자기를 망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훈련하고 노력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훈련 안 합니다. 뭐 그거 필요한데 내 다 아는데 내 잘 쏘는데 왜 해야 돼? 잘 쏘아도 해야 돼.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내 것을 자꾸 들이대요. 상황에 가면 자기 거 들이대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직장생활 더더욱 그렇고 자기 거 들이대면 위에 사람 제일 싫어해. 위에 사람들은 노력과 훈련을 많이 해서 위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하루 몇 번 좀 했는 사람이 나가지고 왜 그래요? 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이렇게 막 내세우는 거야. 가소롭다. 가소롭단 말이야. 그래, 알았다, 됐다. 가라. 집에 가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집에 가라. 이러면 이제 이 사람들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를 정당해야 상사가 성격이 더럽고 너무 사람을 배려 안 하고 오만 이야기를 바바바바바박 쏘아내면서 자기가 지금 노력 안 하고 훈련 안 하는 것을 갖다 정당화시켜가지고 저쪽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군. 그래, 좀 더 노력을 해서 내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능력을 길러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와, 저 사람 진짜 일 잘하더라. 와, 어디 뭘 맡겨도 잘해. 저 사람한테 가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저 사람,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고달파진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판단 내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정확하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책임을 탓을 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이랬잖아.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이렇잖아.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냥 좋게 말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나의 지금 이 불편함이 너 때문이야. 지금 직장생활 하면 많이 그렇지. 우리 예주가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명 신입사원이 들어갔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배우려고 안 하고 젖거리 모여가지고 욕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젖거리 똘똘 뭉쳐가지고 뒷담만 하고
일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이제 똑바로 해놔놓고 적하면 안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어디 가도 아무것도 못해. 지금 젊었을 때 어떻게 하든지 더 좀 겸손하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할게요. 이렇게 하면 위에 사람이 더 노하우를 가지고 알려주고, 더 이끌어 주려고 그러고, 더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런다고. 왜?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쉽게 오기를 바라지, 밑에 사람을 갈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뭐 밑에 사람 갈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 그죠? 옛날에 군대 가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막 갈굽니다. 잘해도, 잘하면 더, 네가 잘났어. 하사에서 대학 나왔단 말이지. 옛날에 우리 시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겸손과 책임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계속 뭐예요?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회생활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항상 실력이 커져야 돼요. 실력 없는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안 받아줘요. 그런데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통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거든. 그런데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성장하기보다는 편견이나 어떤 자기 식들의 어떤 추측이나 자기 것의 고집스러움에 빠져서 지키려고 해요. 자꾸 자기 걸 지키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그러고 자존심만 자꾸 세워요. 그래서 자존심만 자꾸 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어릴 때부터 대접받고 컸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공주 왕자로 컸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에서는 그거 안 받아줍니다. 그런 거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직장 생활 중에서 힘든 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장이죠. 공장에 가면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다 차지해요?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만큼이나 돈을 줘? 지금 자기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한 3년 만에 그거는 한 10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또 열심히 하니까 일도 더 잘하네? 말도 더 잘 듣네? 젊은 사람 일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점점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젊은 사람들이 훈련의 중요성과 겸손함의 중요성과 자기가 내 것을 갖다가 자꾸 내리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많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주 직장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뒷담 엄청 하고 고발해야 된다. 아는 교수가 있는데 꼰질러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냐면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변해야 될 걸 저 직장이 변해야 된다는 거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은 훈련과 노력을 해서 노하우가 많이 쌓인 사람이야. 그럼 누가 쫓아내겠어? 저 밑에 있는 사람 쫓아내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을 한번 판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추어서 나는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아차려서 좀 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표현하라고 저희가 배웠는데 이게 아닌지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잘 못 믿으시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판단을 잘 못 내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아닌 것을 표현을 하는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공적인 곳에 가가지고 사적인 것을 들이대고 있는 거야. 그거는 표현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사적인 것에 공적인 걸 들이대면 또 안 돼.